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중학교 때부터 이 알러지 비염 때문에 좀 고생을 네네. 하셨는데 지금도 예. 아직 뭐 낫지는 않고 이제 환절기 때 증상이 더 심해지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증상이 심할 때는 그러면 뭐 치료를 어떻게 좀 받으셨어요? 그냥 그 이비인후과 가서 네네네. 약을 먹으면은 네네네. 이제 그때마다 이제 좀 증상을 네. 가라앉히고 또 그쵸. 환절기 되면 또 다시 반복이 되는. 다시 반복되고 근데 네네. 요새는 이제 그게 좀 감기 쪽으로 네네네네. 많이 발달이 되더라고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한의원에서 그러니까 한방 치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네. 들어보세요. 네. 일단 우리가 알러지 비염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코가 막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수양성 비루라 그래서 맑은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게 되고 또 네. 재채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네네. 세 가지 코 막힘과 그리고 맑은 콧물, 그리고 재채기를 이제 알러지 비염의 3대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코가 막히는데 콧물이 흐르는 게 약간 좀 서로 안 맞는 그런 증상 같이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콧물이라는 건 코 안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대표줄 수 있는 이 코 점막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 그리고 코나 눈이나 입이나 장 속에 든 점막이라는 그런 구조물이 있고 거기 이제 점액이라는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점액성 물질이 어떤 코로 흡입하는 먼지나 세균이나 어떤 화학 물질들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알러지 비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 점막이 쉽게 좀 부풀게 됩니다. 부풀게 되면서 예. 그 점막 안에 있는 점액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 점액량이 늘어난 만큼 이 맑은 콧물이 줄줄줄줄 코는 막힘에도 불구하고 콧물이 줄줄줄 흘러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점막이 부풀게 되면서 그 코 안에 있는 그 작은 이제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좀 팽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코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채기란 이제 가려움증, 코가 가렵거나 네. 눈도 가려워서 좀 비빌 수가 있는데 그런 가려움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이제 처방하는 약들은 뭐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그 혈관 확장력을 좀 가라앉히게 되고 가려움을 좀 줄여주면서 점막이 좀 부푸는 걸 좀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대증 치료, 그러니까 증상만 좀 완화시키는 치료지 그게 실제로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이제 알러지 비염을 앓으신 분들 보면은 보통 네. 뭐 초등학교, 빠르면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때 사춘기부터 시작을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 대증 치료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뭐 봄이나 가을, 환절기마다 아니면 이제 통년성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이런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코 점막이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환절기 같은 온도 변화 아니면 뭐 봄이나 뭐 이럴 때 꽃가루나 어떤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코 점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좀 막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코 점막 자체가 외부의 자극에 좀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코 점막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방적인 치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치료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코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의 그 침 내지는 뜸을 이용을 해서 이 코 점막이 쉽게 부푸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증상이 좀 심한 경우, 코가 너무 많이 막혀서 뭐 일에 집중할 수 없거나 어떤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비강사혈이라고 해서 실제로 부풀어 있는 코 점막을 사혈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풍선이 이렇게 빵빵하게 터질 듯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작은 구멍을 내서 바람을 좀 빼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점막 자체가 좀 가라앉으면서 코 막힘이나 뭐 콧물이 물처럼 흐르는 걸 좀 막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점막, 코 점막을 강화시키기는 한약 치료가 있어요. 근데 이 한약 치료는 체질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예. 그 이제 체격이 좀 이제 크신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보통 체형? 아니면 좀 마르신 체형인가요? 179에 한 76kg 되니까. 예. 보통 체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체형에 따라서 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처방도 좀 다르게 되고 네. 우리가 계속돼서 반복이 된다라는 증상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적응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몸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어떤 환경 변화, 계절적인 변화에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어떻게 보면 20년 됐으면 좀 지긋지긋한 비염이거든요. 비염에 대해서 이제 좀 탈출하고 졸업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한의원,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이 비염 관련된 치료를 받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건위 소식이라고 그래서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그 육류의 소화를 이제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강저혈압,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활혈화라 그래서 어혈을 풀어주고 적치가 된 거를 이제 풀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구충질이라 그래서 우리가 해충을 물리치고 그다음에 이제 근만성 장염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지금 그럼 가장 불편하신 게 얼굴의 반쪽에 이상 감각, 즉 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불편감이 제일 크신 거네요? 예, 그게 있고, 띠하기도 하고요. 그 부위가 띠한 게 어느 부위가 그런 것이죠? 이마에도 그랬다, 얼굴에도 그랬다, 여기 입 주변 머리가 자주 그래. 입 주변에는 이게 꼭 무슨 버러지가 자꾸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예, 예. 혓바닥은 깔깔하고, 예, 혀에는 또 누런 그 혀에 저희가 끼고, 예, 예.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 처음에 그래서 이제 예. 이비인후과를 가셨던 거잖아요. 보통 처음에는 이비인후과 갔던 것은 귀가 멍해가지고서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증상이 나타난 것은 귀가 멍한 거가 처음에 그 시작이 된 거라고 관련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갔더니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고. 예, 예. 그래서 그 약을 좀 주가면서 약을 먹으라고 하더래요. 그 약을 먹고서 이상이 없다. 그 약을 먹어도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랬더니 예. 이거 이빨까지 아프냐, 여기 혓바닥도 반까지 이상하고 이런저것 그렇다 그랬더니 대학병원에 가까운데 여기 고대병원에 가가지고서 예, 예. 진짜 검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CT를 찍고 다 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이상이 없대요. 아무 예. 이상이 없고 코에 축농증이 좀 조금 있는데 약을 먹으면 괜찮겠다고.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지금 들어와서 약을 먹고 있는데도 이거 혀가 이렇게 깔깔하고 여기 입 주변 머리를 가끔가다 벌어져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예,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예, 예. 혹시 그 전에 다른 병력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건 없었어요. 축농증 먼저 옛날에 알았고 지금도 비염은 있고요. 아, 예.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아마 양방에서는 이제 그래도 얼굴의 이상 감각이나 통증은 보통 예. 코 옆에 붙어 있는 이런 빈 공간인 부비동에 예, 예.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치와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예.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시니까 예, 예.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입이 지금 되게 까칠하고 그다음에 예, 예. 설태도 되게 많이 끼고 이제 그런 불편한 증상이 같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예, 혀가 무지하게 깔깔해요, 지금. 지금 아마 처음에 귀 뒤에 통증이 있었던 거와 연관을 시키면 예. 저희가 이제 귀 뒤라고 하는 이 부위가 예. 보통 그 얼굴에 나오는 신경 중에 이제 5번째 신경이 3차 신경이 나오는 부위도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얼굴에 운동을 움직여주는 이제 안면 신경이 나오는 분지도 되기 때문에 예, 예. 보통 그런데 나오는 신경 자체의 어떤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증상이 혹시 유발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도 그렇고 아마 양방에서 처음에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로 인한 이제 검사를 해본 결과 예. 아마 근전도까지 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상 감각, 즉 그러니까 운동성의 문제, 뭐 얼굴의 모양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없으신 것 같고 예, 예. 말씀만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감각의 이상, 즉 3차 신경과 관련된 그런 문제점은 좀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그와는 또 별개로 혀의 문제는 사실 굳이 해부학적 구조로 보면은 예. 혀에 무슨 설태가 많이 끼거나 이제 그 이상 감각이나 감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이제 뇌의 신경으로 보면 다른 신경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예, 예. 아마 이비인후과를 가게 된 게 이제 귀의 문제와 연관이 있으니까 가셨던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도 말씀만 듣기에는 예. 이비인후과 쪽 파트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또 사실 이제 한방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가 이제 60대가 넘으셨긴 했지만 예. 이제
아주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연세가 아주 고령은 아니신데 예. 벌레 기어가는 것 듯한 느낌, 이상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시원해요, 그러고요. 예?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 있다가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시원하기도 하다고 시원하기도 시원한 하시고. 느낌이 들어요. 혹시 지금 키하고 체중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얘가 체중은 한 70kg고요. 예. 키는 168 정도, 167 정도 됩니다. 167에 70kg 정도시면 네. 체구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시긴 한데요. 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만 드렸던 뭐 벌레 기어가는 느낌 또는 이제 그 온도의 차이가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예. 한의학적인 어떤 큰 변증의 분류상 가장 예. 대표적인 혈허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예, 예. 혈허가 말 그대로 이제 혈이 좀 부족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예, 예. 정확한 정확한 건 진료를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예. 혈허를 나타내신 분들이 보통 피부에 벌레 기어나간다는 느낌 표현을 제일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몸속에 진액이라는 게 같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몸에 허혈상이 많이 뜨면 네. 설태가 누렇게 많이 띄거나 두꺼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구내염이나 구내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환자분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양방에 쓰는 것도 부담을 느끼시는데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 네. 전화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설태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체형과 지금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맥상을 체크를 해보면 네. 생각보다 의외로 한의원 쪽에서 접근하기 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혈태가 누렇더라고요. 예예. 아무리 칫솔로다가 닦고도 이게 안 지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설태가 누렇고 이제 칫솔질을 아무리 이솔질을 열심히 해도 안 없어지는 거는 내부에 예. 이렇게 좀 허열이 많이 끼거나 아니면 습담이나 노폐물이 많이 있을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데 근데다가 이 혓바닥 끝머리 있잖아요, 혀끝이요. 예예. 끝이 이렇게 깔깔하고 그 이빨 자국이 생기거든요. 치근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허한 증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 보다 정확한 거는 진료를 통해 봐야 되겠지만 예.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면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호소하는 질환 증상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사는 사실은 한의사들이 꽤 많이 쓰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사를 단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산사와 신곡, 메가 이 세 가지 약재는 뭐 거의 그냥 마치 조합처럼 꼭 쓰기도 하고 저도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처방이긴 하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약재들이 그 소화력을 되게 좋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위산이 이제 많이 있거나 위산 과다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약간의 열상, 따뜻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몸에 내열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좀 그동안 과유불급이니까 많이 드시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임상에서 꽤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한테 오는 환자 중에 90% 정도는 다이어트 환자들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혈을 제거하기도 하고 다이어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소화력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를 배출할 때는 이제 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까 산사, 신곡, 메가 외에도 뭐 고가라는 약재도 있고 그다음에 고가는 이제 뭐냐면은 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게네금이라고 하는 약재가 이제 그 닭의 위,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그 닭의 근위라고 하죠. 그런 부위 같은 약재들이 전부 다 그 소도지지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일단 소화력을 좋게 하고 위를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그 발바닥 화끈거리는 게 네. 가만히 있을 때도 화끈거리세요? 아니면 걸을 때도 화끈거리세요? 걸을 때는 심하고, 네. 가만히 있을 적에도 화끈거리고, 꼭 그 화상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좀 더 화끈거리시나요? 저녁에 주무시려고 할 때 더 화끈거리시나요? 그냥 한결같이 똑같아요. 한결 똑같고, 혹시 네. 주무실 때 다리가 갑갑하거나 화끈거려서 깬 적 있으신가요? 잘 때? 그냥 항상 똑같은 네네. 증세예요. 그러면 자면은 모르시나요? 주무실 때? 네. 잠이 들면 모르고요. 네. 발바닥만 그러시는 거지 허리라든지 대퇴 뒤쪽이나 장단지나 이쪽은 괜찮으시고요. 네, 발바닥만 그래요. 양쪽 발바닥이 전부 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족근간 증후군이라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은 뭐냐면
우리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아치가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족공이 있어가지고 발바닥을 딱 발을 들 때 이 아치가 완충 역할을 해주시는데 나이가 드시거나 연세 드시거나 그러셔가지고 연세 드시거나 체중이 좀 늘거나 그러면 이 족공이 이렇게 주저앉게 돼요. 네. 그러면 이 이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이렇게 늘어나는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화끈거리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전체가 다 그래요. 네네네. 그렇게 돼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발 뒤꿈치의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우리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신경들이 우리 장단지 안쪽으로 해가지고 발 안쪽으로 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게 이제 발 전체로 이렇게 퍼지는데요. 내려가다 보면 이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이 신경을 쫙 이렇게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근관, 그러니까 발로 내려가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이렇게 눌려 있다라고 그래서 족근관 증후군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를 먹게 되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신경을 눌려서 문제가 되는데 이 신경을 누르는 게 근육하고 인대이기 때문에 소염 진통제가 좀 일정 정도 들지만 이게 발의 구조적인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 또 다시 증상들이 또 쓱 올라오게 되고 약을 먹으면 증상도 그럼 깨끗하게도 안 없어지거든요. 아마 진통제 드셨을 때 완전 깨끗하게 없어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발 쪽으로 침 치료라든지 약침 치료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 아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장단지 근육도 많이 뭉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볼펜 끝에 있죠. 볼펜 끝에 같은 걸로 이 발바닥 안쪽을 꾹꾹 눌러서 마사지 해주시고 따뜻한 물에 넣어서 발을 좀 주물러 주거나 아니면 장단지까지 다 주물러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의원 가가지고 침 치료를 통해 가지고 꾸준히 많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게 신경이 눌려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오래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 치료하면 더 아픈 경우도 간혹 있고요. 그래서 2, 3개월 정도 침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증상들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번 꾸준히 침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낫기는 낫는 거예요? 깨끗하게 낫기는 조금 힘드세요. 연세가 돼서 이제 내 퇴행성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달고 시다 그랬는데 이 약 자체가 아주 달콤하고 새콤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탕후루라는 길거리 음식이 있는데 산사나무 열매, 물론 또 다른 과일도 요즘 쓰기도 하지만 산사나무 과일 열매를 따서 그걸 꼬챙이에 꽂아서 설탕물을 입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길거리 음식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특히 육류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깃집 앞에서 이 탕후루를 판다고 합니다.